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 모셨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법률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아닙니다.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여기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뭐 답변을 해야 그 다음 질문이 나가는데 다 모른다, 뭐 살펴보지 못했다, 뭐 알지 못한다, 뉴스 안 보고 있다, 뉴스 안 본다, 신문 예. 안 보고 있다. 그냥 국민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보로 하는 그런 느낌 같았어요. 그냥 저는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 그냥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아, 아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몰라 그냥. 예, 이제 국회의원이면 어쨌든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자리인데 국민들이 묻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얼마 안 남았고 네. 모르겠다 그냥 모든 걸 내려놓는 듯한 느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버티다가 이제 가면 된다. 예, 그냥 이런 귀찮다는 느낌이었어요. 생각? 그냥. 귀찮다는 느낌. 예, 이게 국회 대정부 질문이 사실 사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그런 자리인데. 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예. 진행하는 절차거든요. 그렇죠.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전혀 없고요. 최소한의 성의를 갖춰서 준비하고 답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체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예, 그럴 거면 장관 내려놓으시라.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도 예.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했듯이 탄핵 사태, 그러니까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는 함께 있었던 국무위원들인데 예.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 대해서 뭘 우리가 물어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네. 들고 네. 아직 그 자리 지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또 대정부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의 또 심정은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을 또 어제 해봤어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오는 게 뭐 맞지 않다 이런 취지에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고 네. 그 대정부 질문 출석 명단에 보면 국무총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뭐 출석하지 못하겠다 이런 건 네. 성립할 수 없고 네. 그리고 실제 불출석 사유서에 그런 내용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가 굉장히 그 건성인 게 네. 그 현안 대응 뭐 민생 챙기겠다 이거예요. 불출석 사유가. 그거 국회에 나와서 예. 국민 앞에서 대답하면서 예.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중요한 하나인데 책무죠. 예. 그리고 현안 대응이나 민생을 챙기겠다 이거는 1년 365일 원래 계속 하는 일 아닙니까? 국무위원이고 그렇죠. 국무총리면은. 예. 근데 그런 일상적인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한다 이거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그 뭐 외국 정상과의 뭐 대담이 있다거나 뭐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일정이 있다거나 네. 보통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 내요. 근데 한덕수 대행은 정말 건성으로 그냥 일상적인 업무 보느라고 못 가겠다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국회에 대한 도발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예.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었죠. 헌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이고 헌법에 따른 출석과 답변 의무가 있는 자리다. 네. 이런 그 양해도 사전에 구하지 않고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매우 잘못됐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꾸짖었어요. 네. 근데 아마도 오늘 내일도 안 나올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노답입니다. 노답. 노답.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들의 분노를 계속 자극하고 또 야당을 자극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도발하는 것 같아요. 도발. 예, 뭘 원하는 것인지 빨리 탄핵해 주세요. 뭐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요. 저 대선 나가고 싶어요. 탄핵해야 저 대선 더 어떻게 보면 더 부드럽게 나갈 수 있어요. 계기점을 마련하면서 예. 어,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면 그냥 사퇴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을 예. 다 모든 분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노리면서 계속 도발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정말 일반적인 정치인의 행태를 훨씬 뛰어넘는 예, 정치꾼이죠. 정치꾼 그렇다라고 하면. 정치꾼.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 매번 지적을 해왔지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또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탄핵하길 바라는 예. 국회에 이제 도발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인다.
야, 이거 진짜 내란 사태 이후에 내란이 계속 지속 중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예. 그 몸부림 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한덕수 대행의 이 작금의 일련의 행보는 예. 한덕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내란 세력의 배후 조정 내지는 같은 동조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다들 그렇게 보시고 있고요. 지금 한덕수 대행의 어떤 행보들이 상식과 법률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훨씬 벗어나서 지금 일탈해 있거든요. 궤도를 완전히 일탈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네. 이게 과연 한덕수 대행이 자신의 어떤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네. 고발을 했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기자회견 어제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계십니까? 어제 저희가 고발 기자회견을 했고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셨군요. 예.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인데 네. 직무유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미임명, 그다음 마용주 대법관에 대한 미임명, 그다음에 상설특검 기억나시잖아요. 예, 내란 옛날 일 상설특검 같아요. 한참 지났어요, 실제로. 예. 근데 그 내란 상설특검 아직도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이 부분들 특히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위헌이다라고 하는 두 번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나. 그리고 두 차례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있으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임명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그것을 결정의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모든 기관이 구속을 받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네. 근데 그걸 깡그리 다 무시했어요. 그렇네. 근데 뒤늦게 4월 8일 날 임명은 하긴 했지만 네. 한 번 성립한 직무유기 범죄는 임명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했으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무도한 짓을 또 다른 권력자가 또 벌일 수 있거든요. 네. 직권남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권한도 없는 권한대행이 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하고 임명 절차 강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어제 고발장을 접수했고 저는 이 부분은 범죄 구성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 빼박 사건이다. 공수처에서 반드시 이 부분 강제 수사를 포함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아, 이 공수처가 어떻게 네. 얼마나 빨리 수사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국회에서 이거 수사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네. 명확히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수사를 해서 책임을 네. 물어야죠. 저희 당에서 당 예. 명의로 고발을 했고요. 당 명의로 고발했다는 것은 고발장만 접수하고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챙길 겁니다. 네. 왜? 이런 무도한 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직무유기는요 벌금형도 없어요. 징역형입니다. 징역형. 세군요. 그래서 중범죄입니다. 왜? 예. 공직자들이 직무를 유기하면 대한민국 시스템이 중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책임 묻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충격받았던 게 바로 이제 이완규, 함상훈 네. 두 사람 헌법재판관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국회 차원에서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했고요. 네. 또 일반 국민들께서 다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랑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법적 대응을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네. 오늘 그 가처분 평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평의를 거쳐서 네.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면 이번 주 안에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왜냐? 네, 18일. 가처분은 네. 변론 없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건 자체가 명징해요. 간단하고 네, 권한이 없는 자가 임명한 이 절차는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인 주장이거든요. 네. 이 부분들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간단하기 때문에 가처분 사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처분은 6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인용할 때 과반 5명이면 됩니다. 충분하게 이제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이 무도한 행태를 좀 중단시키는 헌재의 좀 용단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8일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번 주 예. 금요일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목요일까지는 좀 결론을 내려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마은혁도 재판관 주심 재판관으로 네. 그 무작위로 배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전자배당 하필이면 해가지고 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나요? 그런 한덕수와 얘기들. 마은혁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마은혁 재판관 주심으로 있는 이 가처분 사건 빠르게 아마 제가 볼 때도 그렇게 길게 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헌법재판소가 이걸 만약에 가처분을 뭐 기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 자기 부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헌재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게 예. 권한 없는 권한대행이 임명한 자격 없는 헌법재판관들로 헌재가 구성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진짜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이걸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강행했을 때 예. 그 자격 없는 자들이 헌법재판소에 구성을 해서 자격 없는 자에 의한 헌법재판을 하게 되는 꼴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과 기존의 재판관들이 같이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네. 용인할까? 아. 그리고 이완규 처장 같은 경우는 내란 피의자인데요. 수사받으러 다녀야 되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구속이나 실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이기 때문에 이 내란 혐의가 만약에 사실로 인정이 되면 네. 그런 중대한 상황 그럼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 리스크가 있는 이 사람들 이런 행태들을 헌재가 과연 용인할까 이런 지점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들어도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헌재가 아니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 또 내란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수계를 파면 결정한 헌재가 전원일치로 근데 그런 혐의를 가지고 있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그냥 두는 걸 받아들인다? 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지금까지 이제 아직 언론에도 안 알려진 부분인데 네. 국회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잖아요. 그 효력정지의 가처분 내용 중에 통상적으로는 절차, 임명 절차, 이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런 부분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네. 또 하나의 효력정지를 포함시켰습니다. 뭡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예. 인사청문회법상 보면 20일 동안 마쳐야 됩니다. 인사청문. 그렇죠. 그리고 예.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를 대통령 쪽에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대통령 쪽 측에서 송부해달라라고 한번 요청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열흘 기한. 열흘 기간 내에 네. 예. 기간을 정해서 그럼 요청하면 또 그래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긴 하거든요. 법상.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송부 요청을 안 하면 임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을 네. 그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아. 요 내용도 같이 포함했습니다. 왜 이런 걸 포함했냐면 예. 지명 행위의 효력 정지보다 근본적으로 아예 절차를 못하게 진행을 못하게 네. 이렇게 국회에서 송부를 안 하면 그 다음 절차를 아예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법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가장 가까운 그 최근의 선례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사건에서 네. 헌법재판소법에 그 7인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 이 조항 있잖아요. 맞아요. 그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그걸 받아줬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 6명의 재판관으로 네. 그 사건을 심리를 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이처럼 법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과 인용도 충분히 가능하고 더 근본적인 방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도 포함했다. 아, 그러네. 이 꼼꼼한 내용은 처음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 조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단계의 이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완규 절대 안 된다. 네. 삼성은 절대 안 된다. 네. 이걸 명확히 좀 하겠다는 거네요. 네. 아,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볼 텐데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은 한덕수 대행이 이제 행정부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가능하다. 네. 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요약하면은 예. 개똥철학, 개똥철학. 사자성어 개똥철학. 아, 예,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개똥철학.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예.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어제 이제 그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다 그걸 설명했어요. PPT로 띄워가면서 네. 박성재 장관 이게 다 알아요. 알겠죠. 그렇게 오랜 기간 장관이. 법률가로 그래도 했는데 사시 공부도 하고 사시 공부 로스쿨생도 다 알아요. 네. 그거 다 확인시켜줬어요. 예? 진짜 강의를 해주셨어요. 예, 한덕수 탄핵 결정문에 보면 다 나옵니다. 네.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다르다라고 그 결정문에 명시돼 있고요. 그다음 뭐 100명 이상의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라는 이 그룹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이거 위헌이다. 그리고 한국 법학 교수회 모든 법학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가 있거든요. 한국 법학 교수회에서도 이거 안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안 된다. 위헌이다. 네. 다 그렇게 하고요. 대부분의 유력 헌법학자들의 교과서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고 네. 심지어 보수 성향의 학자들도 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지금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안 된다고.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예. 한덕수 대행하고 박성재 장관만 된다. 이거 권리하고 사고는 다른 겁니다. 이 네. 권리 사고 구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네 글자로 예. 그처럼 말씀드린 거고요. 대통령아.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려면 네. 헌법과 법률과 어떤 이 유력한 어떤 이런 최소한의 이제 견해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혼란이 없고 이런 마찰과 갈등이 없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서 성립할 수 있는 주장, 법률의 영역에서는 설 땅이 없는 이런 주장, 네. 이런 걸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면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그렇죠.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수긍하겠습니까? 네. 뻔히 이렇게 엄청난 갈등과 마찰 음. 그리고 법적 대응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과 국력 낭비 네. 이게 뻔히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네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 그런데도 밀어붙인다? 완전 독재죠. 네. 이제 우기기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저번에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보면은 네. 뭐 이제 내란죄 뭐 철회 이 문제 가지고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네들의 이제 주장만 계속 밀고 나가는 네. 우리 말이 맞아 그 얘기하다가 뭐 주기현 판사는 그것도 받아줘가지고 풀어주는 일까지 신문정 총장이 풀어주는 일까지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법 상식이나 아니면 이 법 조항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주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하나 예. 주목할게요. 한덕수 대행이 4월 그 8일 날 아침에 이 지명을 갖다 서면으로 이제 발표했잖아요. 발표하면서 왜 그 4월 18일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그 공석을 신속하게 채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명이 남으면 헌법재판이 진행이 어려워서 상당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긴다. 네. 탄핵 심판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등등의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 7명이면 모든 심리와 재판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게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명시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를 박성재 장관한테 따져 물었죠. 대정부 질문에서. 아니 조항에 보면 법에 보면 7명이면 되는데 왜 네. 굳이 2명이 빠져서 일정 기간 일부 공석이 생긴다 한들 할수 헌법재판 있는데. 진행에 아무 문제 없는데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재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주장까지 하는데 이게 맞는 내용이냐? 맞는 내용 아니잖아요. 라고 했더니 네. 그 법조항을 모른대요. 그 헌법재판소 법을 자기가 모른대요. 말이 됩니까? 알면서도 이 한덕수 대행이 지면 그 서면에 담았던 그 내용이 궁색해지니까 모르는 척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든 진짜 모르든 예. 이거는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불리한 것은 모른다. 아, 처음 들어봤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자기 유리한 것은 이걸 찾아가지고 막 주장해 계속. 그러면서 막 우겨. 그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순간 예. 제가 헉 해가지고 그 다음 질문을 좀 이렇게 버벅거렸습니다. 버벅거릴 수밖에 심지어 아니 모를 수가 있나. 이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어제 진짜 이 대정부 질문 상에서 보면은 이 윤석열을 위시한 파면된 윤석열을 위시한 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이 한통속이다. 네. 똑같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 받는 건 아마 뭐 대선 출마 염두에 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오늘까지 후보 접수긴 한데 권성동 원내대표 확인했어요.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 안 한다. 추가 이 출마설 언급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국민의 경선, 국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 확인해 준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남아 있는 그런 가능성 카드는 네. 네. 무소속으로 무소속. 나왔어.
최근에는 하는 거 나중에. 오히려 국힘 경선 출마보다는 무소속 출마가 네. 유력하게 제기됐죠. 그래서 저 말은 예. 국힘 경선으로 들어오지 말고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단일화해라라는 암시 아닌가요? 오히려 오히려 이 험악한 판에 괜히 들어와서 스크래치 나지 말고 네. 그냥 원샷으로 무소속으로 가가지고 국힘 후보랑 그냥 한 방에 그럴 수 있겠네요. 정리하세요. 뭐 그런 암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윤의 네.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뭐 유도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알고 있거나 공유받았거나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지금 대행 자리에 있어요. 총리이기도 하고 예. 공직자가 출마한다 안 한다 예. 간보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자체가 안 됩니다. 문제고요. 예. 그 4월 8일 날 지명하면서도 또 서면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소임은 국정 안정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얘기를 담았고 자기가 이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담았어요. 네. 심판이거든요. 어제까지 심판이었다가 오늘은 선수로 등판해 가지고 대선에 나가겠다. 오늘까지 선거 관리 하다가 네. 내일부터는 내가 선거 관리의 대상인 선수로 뛰겠다. 이런 희대의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니까 5월 4일까지 공직자가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 지금 4월 15일이니까 뭐 20일 정도 계속해서 대통령 놀이하면서 대통령 대행 이걸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네. 뭐 국정을 내가 뭐 운영하는 것처럼 다 하다가 사표 던지고 나와서 대선에 출마한다? 이거 국민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걸? 저는 그래서 이 작금의 어떤 상황에서 예. 요새 뭘 많이 느끼냐면 말의 무게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으로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최고 권력자의 말의 무게가 어제는 이런 얘기, 어제는 A라고 얘기했다가 오늘은 그걸 확 뒤집어 가지고 B라고 얘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얼마만큼 필부의 말 그 이하의 이 가벼운 네. 이러면 국정 운영 자체가 완전히 신뢰가 추락하는 거거든요. 영이 안 쓰고요. 국립 사회에서도.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 선거 관리 정말 엄정하게 하고 이걸 마지막 소임을 삼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네. 계속 출마선에 대해서 즐기고 있는 듯 저러고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이게 참 그래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수영 의원 등 계속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도 내고 있고 성일종 의원 등 내고 있는데 이게 50여 과연 명이 뭐 예. 기자회견 하려고 했다가 뭐 취소나긴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이게 과연 누구의 뜻인가? 누가 진짜 뒤에 있을까? 이런 거. 결국 한덕수 대행이 이 출마를 해서 낙마 이후에도 뭔가 이제 당을 꾸려가지고 윤석열 당으로 해서 예.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계속 하는 건지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뿐만이 아니고 예. 그게 상당한 부분 설득력 있게 얘기되고 있죠. 예. 저는 이 그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 네.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났다. 음. 이것은 윤석열의 작품이다. 명확한 한덕수의 단독적인 판단이 아니다. 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확인되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일련의 어떤 언동들을 보면은 네.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그 이면에는 누가 있을까? 당연히 저는 윤석열과 윤석열 세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내란 종식과 청산이 최우선적인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아니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 봄은 언제 오는 겁니까? 날씨도 너무 춥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갑자기. 다시 추워졌고요. 다시 추워졌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추워졌는데 봄이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저는 내란의 사실 겨울은 아직 진행 중이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이루어진 것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 하나밖에 없다. 네. 나머지는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가 이 부분들에 더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윤석열 첫 재판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어제 뭐 80분 넘게 다 뭐 시간을 가지고 네. PPT 띄워놓고 떠들었다고 하는데 메시지성 계엄이다. 예. 이거 이제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좀 그러니까 헌법재판에서 그 유명한 네. 계몽령 계몽령 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제 형사재 82분 이제 그 윤석열 혼자 막 얘기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의 요약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그 변론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네, 동일해요. 그냥 찍어서. 아니 뭐 이거 뭐 저기 뭐야 계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다 중단된 거고 실질적으로 피해 끼친 거 뭐가 있냐. 네.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어떤 이런 차원이었다. 뭐 등등 이런 상황 하에서 이게 무슨 국허문란한 목적의 폭동이냐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딱 이 내용인데 네. 그냥 헌법재판에서 했던 내용의 반복이고요. 네. 헌법재판소 결정을 승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실은 네. 내란죄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인정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 인정된 사실관계들을 종합하면 네. 국헌문란 목적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국헌문란 목적이 확인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네. 승복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네. 내란 형사재판에서 또 주장을 하기 위해서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안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첫 공판 기일부터 계속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 헌재 이후에 결정 이후에도 승복하지 않는 거 형사 재판에서 그 주장을 하면서 예. 형사 재판에서 다퉈보기 위한 예. 그런 포석이었다라는 예. 거 근데 알 이제 수 있게 그게 된다. 뭐 별 의미가 없는 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라는 것은 한 30년씩 법관으로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람들이 8명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하급심 1심 재판부의 재판부 3명이 사실 인정을 뒤집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또 최고 재판소의 권위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 거기에 직접 법률상 구속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예. 실질적인 영향을 상당히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그 인정된 사실과 다른 어떤 주장들을 계속 하는 것은 받아들일 여지도 없지만 네. 나중에 양형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 요인으로 저는 작동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주기현 판사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구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가 네. 윤석열 놔둘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 이런 네.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그때 구속 취소 결정에 의해서 계속 풀려났잖아요. 예. 풀려날 당시에 구속 취소 결정이 비겁하다라고 했던 게 그 당시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했을 때 사유로 삼았던 내용,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확인되고 그다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고 네. 이런 이유로 그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줬거든요. 법원이 그 사유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를 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다시 법정 재구속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비겁한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건데 네. 지금이라도 지금 계속 공소사실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 부인하는 상황 하에서 어떤 말맞추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계속 때문에 풀려나 이런 있으니.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렇게 될지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가 지난번 이게 윤석열을 석방시켜주는 그 사례 이게 네.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주기현 그러니까요. 판사에 대한 신뢰가 사실 다 무너져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기현 판사를 계속 그 자리에 두는 게 1심 재판이 제대로 잘 진행되는 여기에 좀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 우려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 재판부의 개인 그 뭐 개인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뭐 신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필요가하는 것은 저는 좀 조심스러운 네. 입장인데 그러나 재판부가 향하고 있는 뭐 소송 지휘라든지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가감없이 또 비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뭐 예를 들면 비단 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부분들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법정에서의 뭐 촬영을 불허한다거나 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네. 그 법정 구속 피고인들이 드나드는 통로로 법정에 들어오게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음. 구속 취소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이례적인 어떤 절차 진행 소송 지휘에 있어서 네. 뭔가 좀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사실 뭐 근거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재판 절차가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예.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법정에서의 촬영 불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든 비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촬영이 안 됐긴 했는데 뭐 늦게 신청해서 그랬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발 물러선 거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재판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그 절차 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좀 계속 나온다면 이런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좀 제어할 수 있지도 않을까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은 다 첫 재판에서 우리가 얼굴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요. 윤석열만 안 된다. 네. 근데 그것도 당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게 너무 늦게 한 거다. 좀 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 그렇게 얘기한 그러니까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이재명 대표 그냥 다 네. 카메라 플래시 받으면서 다 들어가고 다 했어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저거 아니었습니까? 그 제1야당의 대표 아니었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지금 뭡니까? 그냥 일반 민간인이고 그렇죠. 심지어 내란숙의 피고인이에요. 음. 이런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꽁꽁 감싸두고 다 가려주고 네. 이런 게 맞는지 의문이고요. 아.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왜 윤석열한테만 이렇게 인권 네. 또 방어권 예. 이 보장에 있어서 이렇게 너그럽게 판단을 해 왔는가? 네. 이런 의문은 계속 있어요. 예. 왜 그럴까? 결국 사법 카르텔, 법조 카르텔이 작동하면서 예. 윤석열 좀 봐주는 게 아니냐? 예. 아니면 윤석열 사단이 계속 감싸면서 지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예. 이 법정에 나와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요청까지 거부를 당한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지기현 판사가 1심을 이게 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 이거는 분명히 특혜가 예. 맞고요. 특혜가 맞고 특혜가 맞다. 그 대법원의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규정에 따르면은 공공성을 위해서는 그 부분들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공개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사건만큼 그 조항이 적용될 어떤 사건이 또 있겠습니까? 이 사건만큼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해야 될 어떤 필요성, 네. 촬영해야 될 필요성 있는 사건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이거 그런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 예, 이것마저 이렇게 한다? 그럼 그 조항이 아예 의미가 없는 조항이거든요. 아. 저는 대법원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어떤 조치는 전혀 맞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음. 사실 지기현 재판부가 이제 이 재판이 뭐 몇 개월 만에 끝나는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기간이 어떻게 좀 계속 장기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재판부 변동도 있을 수 있어요.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봐가면서 예, 네. 이 재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이클로브님께서 댓글로 뭐라고 주셨냐면 지기현 판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무슨 판사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예.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젤리스님도 다시 이제 구속을 하라. 예. 윤석열 재구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재구속 가능성 지금 먼저 10만인 서명 운동까지 지금 시작이 됐더라고요. 예. 빨리 구속하라 이런 예. 목소리.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아크로비스타 들어갈 때 그 모습 네. 보셨죠, 의원님도. 전혀 반성하거나 전혀 국민 앞에 석고대자는 모습이 없었어요. 예. 내가 이겼다. 3년 하나 5년 하나 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이기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저는 정말 그러니까 그 말이 밖으로 안 알려질까 그런 생각으로 한 건지 어떤 건지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예. 아니 정말 국민들은 이 파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한편으로는 상처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대통령이 또 나왔다라는 거. 근데 그거에 앞두고 국민들 다 보는 자리에서 네. 5년이든 3년이든 제가 이기고 왔습니다. 아니 이런 자가 3년이나마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좀 분노스러웠고요. 네. 개선 장군이잖아요. 딱 손 번쩍 들고 번쩍 들고 웃으면서 나오는 모습.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근데 내란 수계만 지금 풀려나가지고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0만인 서명운동 이런 것들이 국민적 공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법률적으로도 구속 사유가 명징하기 때문에 예.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재구속 절차를 밟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다양한 혐의 사실들이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구속 사유입니다. 이런 부분들. 음.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뭐 공천개입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을 별도로 또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강제 수사와 이 재구속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정말 저렇게 돌아다니는 네. 그래서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빨리 종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수감 풀려나 있는 게 좀 말이 되나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 청년들을 일부러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나오게 해서 그 공지를 해가지고 나와서 또 포옹하고 인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스트레스고 그야말로 뭐 충격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법정 구속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안에 있던 수사 네. 속도를 내 가지고 구속을 해야 된다. 이게 언제쯤 이럴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다른 수사로 진행될 것 같고 또 재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지만은 지기현 판사가 있는 그 재판부에서 또 구속을 할까라는 또 의구심도 들고 좀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의원님. 기일 지정 문제도 좀 그런데요. 네. 이런 사건은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늘어지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 2번. 많으면 세 번. 네. 이런 사건은 통상적으로 사건이 이제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신속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 재판 소송 절차의 대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만약에 구속 상태였다면은 네. 더더욱 그랬어야 되겠죠. 구속 기간 6개월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네요. 이제 불구속 상태라고 저렇게 늘어지는 재판 하면 안 됩니다. 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재판을 잡아야 돼요. 다음 기일이 지금 일주일 뒤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는데 네. 이후 재판 기일 지정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잡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 번씩 예. 잡는 것 자체가 예. 봐주는 거 아니냐. 우리 솔마님께서 김치 다듬다가 열받았습니다. 멧돼지 갖고 준 조이대가 꾸미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데 이 조이대 이게 사법부 예. 향한 뭐 여러 가지 말씀도 주고 계세요. 그만큼 지금 사법 체계, 사법부의 행태, 또 검찰의 모습, 그러니까 이 법조 카르텔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이어 벌어지다 보니까 예. 심우정 총장은 그 자리에 두는 게 맞는 것이냐, 주기현 판사는 그 자리에 두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계속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예.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는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네. 일괄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차적으로는 최상목 그 부총리죠 이제 전 네. 대행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이제 보고를 했고 법사위의 청문 절차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조사 절차죠 말하자면. 조사 절차. 거기서 꼼꼼하게 엄중하게 조사를 해서 네. 탄핵 사유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풍부하게 재정리해서 본회의로 올리면 바로 탄핵 절차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한덕수 탄핵은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 저는 이번 주 탄핵 절차 기회를 놓치면 네. 타이밍을 놓친다라고 봅니다. 아. 왜냐? 다음 주부터 넘어가면은 본격적인 그 조기 대선 어떤 프로세스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런 프레임을 주장할 겁니다. 아니 선거관리 총책임자인데 어떻게 탄핵 추진하고 지금 통상 뭐 이런 문제 얘기하면서 계속 또 할 거예요 이 프레임을. 근데 그러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탄핵하고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대선 국면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심우정 말할 것도 없죠. 불법 석방 수괴 아닙니까? 네. 탄핵 사유는 분명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능인 탄핵 소추권을 저는 행사해야 된다. 그것도 신속하게 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좌과우면 할 필요가 없는 게요. 네. 국민적 지지가 분명히 있는 사안이거든요. 너무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네. 계속적으로 장기간 이렇게 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탄핵 소추권 행사를 계속 머뭇거린다. 오히려 그 지점이 비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은 한덕수 탄핵 예. 꼭 해야 되고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고. 예.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을 하게 되면 또 꽃가마 태워서 이제 대선 예. 나가는 그런 예. 상황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예. 의원님은 한결같처럼 예. 한결같이 한덕수는 탄핵을 바로 해야 된다. 예.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만약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헌재로 넘어가면은 네. 이제 공직 사퇴가 불가능하게 돼요. 아하. 공직 사퇴가 불가능하면은 5월 3일 이전에 공직 사퇴 한 사람만이 대선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공직 사퇴가 불가능하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대선 출마를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만약에 대선 출마 의지가 있다면 네. 한덕수는 그 탄핵 소추안 발의되는 시점에 사퇴를 하겠죠. 사퇴할 거예요. 네. 사퇴할 텐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사퇴를 몰아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탄핵 절차를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사퇴해서 대선에 나간다라고 하는 게 네. 과연 한덕수의 음. 그 자기 그림에 도움이 될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망자 신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선에. 탄핵 소추라고 하는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네. 그것을 피하고 도망하는 거예요. 음. 이런 자를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 인정해 줄까? 네. 평가하고 선택할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도 감수하고 또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네. 원칙과 명분대로 탄핵소추 절차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국회의 권능을 우리가 사실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이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인데 이걸 꼭 써야 된다. 네. 지금 뭔가 한덕수의 대선 행보를 도와줄까봐 네. 아니면 한덕수가 이걸 민주당한테 탄핵당하는 그걸 가지고 막 대선 과정에서 써먹을까봐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네. 국민들이 네. 평가를 하고 심판할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요. 아마 이용호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가 뭐 트럼프랑 통화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권성동이 얘기했듯이 이거 우리 경선 참여 안 한다. 하지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마치 무소속을 출마해서 붙는 거 단일화하는 거, 그 기정사실 해놓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 뒤에는 윤석열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머뭇거리다 보면 네. 오히려 골든타임 놓쳐서 한덕수 탄핵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꼭 해야 된다. 네. 이번 주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목요일까지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 발의는 어렵지 않고요. 왜냐? 네. 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명의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했거든요. 고발장은 저희 손에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그대로 탄핵 소추 사유가 돼요. 음. 탄핵 소추 의결서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바로 첫 번째 본회의, 네.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본회의 보고되면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서 또 처리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번 주에 하려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당 지도부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 숙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탄핵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예. 지금 보면은 이 역풍 얘기하는 거 또 예. 꽃가마 얘기하는 거 킹 하몽님께서도 예. 지적하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뭐 일부 뭐 익명의 민주당 쪽 사람들의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네. 이거 우리가 뭐 역풍 우려를 해야 되고 대선 앞두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걱정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게 수치로도 네. 소위 말하는 중도에서 과연 이런 문제, 이 한덕수와 같은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별로 반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우호적이에요.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요. 실제로도 이 내용이 명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놔두고 넘어가니까 네. 점점 행태들이 더 심각해져요.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덕수 체제에서 예. 대선 선거 관리가 공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네. 대선이든 여러 가지 원칙과 명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예. 자신감 있게 가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게 가면 된다. 네. 우리 김마룡님께서 이용호님 수고하십니다. 또 뚜기님께서 역풍 얘기 그만해라. 또 크리스탈님은 역풍은 없다 걱정 말아요. 이렇게 또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한덕수 대행이 대선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고, 예. 하지만 이 한덕수 대행은 대행대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8명의 주자가 지금 뛰는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의원이 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8명의 주자가 아마 최종적으로 갈 것 같은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몇몇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지금 현재 어쨌든 수치로만 보면은 네. 김문수 전 장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동훈, 네. 홍준표, 나경원, 네. 뭐 안철수, 그렇죠. 그렇게 떠오르네요. 요 정도가 좀 떠오르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 3명은 또 누구죠? 뭐 이철우, 유청복, 양양자 기억도 안 나네요. 예, 이렇게 지금 출마 선언. 국민들 내리 속에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뭐 지방선거라든지 자기 어떤 그 뭐 체급 올리는 네. 어떤 그런 수단으로 대선 출마를 뭐 사고하는 분들이니까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좀 많이 회자됐거나 다선 의원이거나 많이 출마 경험이 있는 네. 이런 분들. 김문수 전 장관이 좀 이례적이죠.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그렇죠. 올라왔어요. 네. 이게 윤석열 어떤 이런 극우 세력의 상당 부분 지지를 등에 업고 이렇게 이제 출마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환노이잖아요. 예. 그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청문 준비하면서 언제적 김문수길래 장관 인사청문을 내가 해야 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우리 의원실에서 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국민들의 아마 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 네. 잊혀진 예. 옛날 인물이거든요. 뭐 10여 년 전에 경기도지사하고 예. 소방관하고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갑질하고 예. 막 다 잊혀졌어요. 한 10여 년 동안은 뭐 김문수인데. 네. 유튜버로 활동하고 극우 아스팔트 세력으로 이제 활동하다가 네. 갑자기 어느 순간 경사노위 위원장이 되더니 이번 정부에서 막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네. 또 장관으로 오네. 근데 또 인사청문까지 해야 돼? 막 너무 좀 황당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 네. 급기야 대선 후보까지. 이게 그것도 참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지지도 잘 나오잖아요 보니까. 일이잖아요 지금 그쪽에서는 현재. 그쪽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의 시계들이 자꾸 이렇게 거꾸로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얼마 못 갈 겁니다. 네. 얼마 못 갈 거고 시계를 정방향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정확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네. 그 오늘도 보니까 김문수 이 후보 뭐 청년들과 만나는 그런 일정도 소화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부족하다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뭐 예. 청년층 아니면 뭐 이 전태일에서 찾아가고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네. 이 한국노총 찾아가고 예. 노동 내가 사실은 중도 또 노동 쪽에 전문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가 봐요. 예. 청년들과 이렇게 예. 함께 할 수 있어 예. 이런 주장하는데 예. 이렇게 좀 영향을 주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SNS에 이제 그런 상황들 보고 이제 네. 글 하나를 올렸는데 전태일 열사가 살아 돌아온다면 전태일 기념관에 왔던 김문수 전 장관에게 네. 정말 엄청난 비판을 했을 것이다. 거기 가서 전태일 열사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제가 글을 올렸었거든요. 네. 장관 할 때 그 장관 전에 얼마만큼 반노동적이고 노조 혐오주의적인 발언들을 많이 그렇죠. 했습니까? 예. 그리고 장관 하면서도 무슨 노동과 관련된 역할을 했습니까? 노동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요. 뭐 질문하면 답변이 안 돌아와요. 그 정도의 노동에 대한 이해도 없고 노동 혐오적인 어떤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네. 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음. 악의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노동의 어떤 전사인 것처럼 정말 너무 뻔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드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네. 염치라는 단어거든요. 염치. 염치 없는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극우 세력의 어떤 정치 진영에 지금 거의 뭐 이게 그렇죠. 하나의 슬로건이 돼버렸다. 네. 근데 염치 없는 정치는요 폭정이에요. 아하. 폭정입니다. 폭력하고 다르지 않게 흘러가요. 음. 지금 그대로 보고 있듯이 네. 그런 행태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도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네.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나경원 의원에 대한 뭐 재판도 아직 뭐 끝나지 않은 상황.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명 보고 빠루 있고. 사건 재판이죠. 빠루 사건 재판도 계속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이 놀라는 그런 네. 부분인데 지금 출마해 있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보면은 출마할 때 보면 손가락에 글자를 적어가지고 이거 네. 그러니까 왕자 보고 놀란 가슴 이 메모 보고 놀란다고 이 사람 이름을 적어놓은 이것도 회자가 많이 됐던데 네. 참 여러모로 뭐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난센스 아니냐. 그럼요. 이런 말씀 근본적으로 하세요. 네. 내란 정당 위헌 정당에서 네.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정당에서 후보를 내서 나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려면 네.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적어도 후보들이라도 분명하게 자기 반성하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스탠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후보라고 평가받고 선택받으려고 하는 것은 네. 넌센스고요. 모순입니다.
못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의 이제 생각과 판단이 여론조사 추이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를 네. 달리고 양자 대결이나 이런 걸 모든 조사에 통틀어 가지고 추이를 보면은 계속 앞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국민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후보가 많아서 경선 흥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언론에서 좀 하잖아요. 네. 흥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다음 주 가도 뭐 똑같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후보들이 몇 명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아. 몇 명은 누가 나왔는지는 알지만은 그냥 고만고만해요. 별로 비전도 없고 별로 국민들을 감동시킬 만한 내용도 없고 네. 이 계엄 내란에 발목 잡혀가지고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뭐 한들 국민들이 그 말에 어떤 진정성이라도 귀 기울이겠어요? 네. 경성 뭐 흥행 뭐 전혀 뭐 기대할 거 없습니다.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진심 어린 이제 반성과 성찰 이게 최소한 네. 그게 있어야지 국민들이 달라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끝까지 없을 것 같아서 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식을 수밖에 없다.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의원님 저희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역풍 없다. 네.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 준 그 권능, 국회에 준 권능을 사용해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네.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발언인데 네. 사실 의원님이 또 준비하신 말씀 또 요즘 보면은 후원을 통해서 국민들이 또 지지하는 그 후원을 네. 통해서 네. 국회의원들이 또 활동하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그림도 있죠. 준비한 네 화면 화면도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 네.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지금 뭐 헌법 위에서 걸어다니는 공직자들이 최고 권력을 쥐고 지금 흔들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이 대선 국면을 거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책임은 책임대로 엄중하게 묻고 가는 절차들은 반드시 밟아야 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내부에서 그런 논의 신속하고 엄중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핵, 형사처벌, 네, 모든 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들을 묻고 가는 과정들 패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밟아 나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이용우 TV 띄워드리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후원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다 있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용우 의원 응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또 찾아가실 걸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의원님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